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내에서 가장 핫한 차량의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2.5 터보 가솔린 모델 시승기입니다. 산타페는 패밀리카로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 디자인으로 패밀리카 뿐만 아니라 레저나 캠핑용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어서 정말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의 시선도 받고, 차량을 잠깐 세워만 놔도 많은 분들께서 차량에 직접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가격 물어보시고, 옵션 물어보시고,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고 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중하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온 시승기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차량 제가 타고 있는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산타페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먼저 출시된 건 2.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고, 트림은 세 가지 트림 중에 최상위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인상적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신형 산타페는 디젤 라인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2.2 디젤 라인업이 없어졌고, 만약에 이 급의 디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소렌토 디젤을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산타페 디젤이 아예 삭제됐고 2.5 터보와 1.6 하이브리드만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즉 DCT와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DCT 하면 좀 불편하지 않나? 저속에서 울컥거리고 난 자동 변속기가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신형 산타페에 적용되어 있는 8단 습식 DCT를 타보니까 미션의 변속 반응이라든지 속도, 이 체결감, 매끄러운 이런 느낌들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산타페를 탔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지금 이 미션 부분인데, 미션이 워낙 매끄럽고 빠르다 보니까 덩달아 더불어서 승차감도 조금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차량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8단 습식 D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엑셀을 꾹 밟아서 속도를 낼 때도 변속이 정말 즉각적이고 너무나 매끄럽습니다. 이 변속기만 떼다가 제 차에다 달고 싶을 정도로 변속기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로 높은 게 이번 신형 2.5 터보 모델의 특징인데, 이 부분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속주행 위주로 해봤거든요. 이게 차가 커졌고 차가 각지면서 풍절음이라든지 고속주행 안정성,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박이나 캠핑 용도로 구매를 하시면 장거리를 가시는 고속주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곡유원지를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요, 속도를 100km 이상을 꾸준히 크루징을 했을 때 일단 풍절음이 들려오는 그 풍절음의 유입도가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는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윈드실드 1열, 2열 캘리그라피 기준으로는 앞 옆유리가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딱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저기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속도를 한 110, 120까지 올리더라도 생각보다 이 외부 바람 소리는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부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따졌을 때는 풍절음보다는 하부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팰리세이드와 한 체급 위에 있는 팰리세이드와 소음과 진동 정도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낮거나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숙성이라든지 NVH 측면, 소음과 진동, 불쾌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잖아요. 이 뼈대 자체가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는데, 3세대 플랫폼 덕분인지 몰라도 고속주행을 할 때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팰리세이드보다도 고속주행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쭉 주행할 때 이 운전자에게 제공해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기, 주행 성능, 그리고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되게 많이 발전했다 라고 느끼고 있고, 팰리세이드와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크기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산타페도 많이 커졌고, 그럼에 따라서 이번에 산타페 잘 나왔던데 원래 팰리세이드 살려고 그랬는데 뭐 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크기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트레인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팰리세이드는 2.2 디젤 4기통과 6기통 가솔린 이렇게밖에 없고, 신형 산타페는 4기통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산타페가 좀 더 최신의
최상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팰리세이드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화 파워트레인, 높은 효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타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솔린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6기통은 세금이라든지 연비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기통을 사용하는 산타페로도 많이 넘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4기통 엔진 자체도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기아 자동차를 타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하지만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제 역할을 해내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이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를 써보면 미션의 반응이 꽤나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당겼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여타 현대자동차들의 반응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굉장히 커다란 SUV인데 미션 반응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는 약간의 재미도 느껴볼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역시나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노멀에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RPM을 좀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하면서 좀 더 엔진음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속도를 훨씬 더 내고 있는데 와,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뭐 세단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고속주행 안정감이고, 지금 속도가 꽤나 높거든요. 꽤나 높은데도 이 풍절음 유입도가 진짜 약간 와, 놀라운데 싶을 정도로 차가 조용합니다. 안에가 물론 이 SUV인 걸 감안했을 때 와, 이런 걸 보면 와, 진짜 좋아졌다. 일단 기본기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계속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의 시승기를 봤거든요. 제가 시승행사 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일 때문에 이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의 시승기를 먼저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약간 뭐 핸들링이 둔하다, 둔감해졌다라는 평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기가 커져서 그렇게 세팅을 좀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운전해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들링이 막 즉각적이고 빠릿하진 않지만 제 디펜더처럼 디펜더가 더 둔하다라고 느껴지고, 조향각 자체도 그렇게 막 타각이 넓은 느낌은 아니에요. 뭐 민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유턴할 때라든지 코너링을 할 때 방향을 바꿀 때 느껴보면 그렇게 핸들 반응에 따른 이 바퀴의 각도가 늦게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번 신형 산타페 세팅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핸들이 둔감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전의 재미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둔감할 것 같고 좀 반응도 느릴 것 같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하는 재미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혼자 운전할 때는 이 미션 덕을 톡톡히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미션 반응도 빠르고, 다시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써볼게요. 오, 핸들 반응 나쁘지 않아요. 미션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혀 멍청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습식 DCT입니다. 습식 DCT와 건식 DCT가 있는데, 보통 투싼이나 스포티지급을 포함해서 그 밑에 급은 다 건식을 쓰고, 산타페랑 지금 소렌토는 이제 습식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건식 DCT의 특징은 무게가 좀 가볍고 싸고 그리고 효율이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냉각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토크를 내는 차량에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식 DC 같은 경우에는 건식 DCT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했다라고 보면 돼요. 높은 토크를 내는 차량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DCT이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빠르고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냉각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타페나 소렌토의 스펙을 보고 또 DCT야? 에휴 별로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번 타보세요. 건식 DCT를 사용하는 뭐 코나 스포티지 투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은 DCT이긴 하지만 방식에 따라서 또 주행 느낌, 주행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형 산타페, 신형 소렌토 꼭 한번 2.5 터보 가솔린 모델로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DCT에 대한 편견, DCT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간 단속 구간으로 넘어와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멀로 바꾸고,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기본 익스클루시브 트리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다 기본 사양이 되었고,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좀 개선된 부분, 크게 개선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LFA2가 들어갔죠.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2가 들어가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운전자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정도로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1과 2의 차이점을 직접 느껴보고자 여러 번 사용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1과 2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떴어요. 핸들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안 잡으면 연장하려고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또 연장이 됩니다. 이게 HOD라고 해서 핸즈온 디텍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또 추가가 되었고, 요게 풀 체인지가 되면서 반자율 주행 시에 가장 유용하게,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인데, 핸들 잡으세요라고 떴을 때 더 이상 잡아서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치되는 반응성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측면 어디를 터치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연장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며 가며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핸들 잡으십시오라고 떴죠. 그러면은 제가 손가락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두 개로 해도 인식이 됩니다. 그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너무 눈부셔. 지금 썬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두 개만 이렇게 올려놔도 계속해서 인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HOD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죠. 더 이상 나 분명히 흔들었는데 또 잡으라고, 이런 약간 멍청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고 이제 거의 대중적인 옵션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도 생겼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두 개, 오른쪽도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에르고 모션 시트, 아주 마사지 좀 받아볼까 하면은 아주 편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신형 산타페가 이렇게 느긋하게 운전해주는 환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터치해 볼까요? 밑에, 밑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를 느끼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신형 산타페는 아무래도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차선 유지도 잘해주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의 강도는 물론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약간의 피로는 낮춰줄 수 있을 정도고, 약간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G80 탈 때 에르고 모션 시트 옵션을 넣어서 나름 잘 사용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용적인 여유가 된다면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앞차가 지금 속도를 줄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전혀 거북스럽거나 약간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싶은 느낌이 없어요. 정말로 인텔리전트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형 산타페 운전을 맡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는 좋으나 이렇게 낙차가 큰 범프라든지 이런 걸 만났을 때 뭐 잔잔한 걸 걸러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낙차가 큰 범프를 만나면 쿠궁 하면서 약간의 충격이 오긴 합니다. 이게 21인치 휠이 적용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잔잔한 것들은 잘 걸러줘요. 그런데 좀 큰 범프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좀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편입니다. 지금도 요 이음새, 지금 요 정도 이음새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투둥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낙차가 큰 이음새를 만나게 되면 쿠궁 한번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도 이음새 지나가는데 요 정도는 좀 컸어요. 지금 요 정도는 쿠궁 하면서 약간의 충격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잔진동 같은 경우는 잘 걸러줘요. 그런데 큰 걸 만났을 때는 확실히 좀 충격이 이 실내로 전해진다. 지금 요 정도, 지금도 요 정도 이음새는 아주 지금도 이음새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지금도 요 정도 이음새는 그냥 매끄럽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음새가 나는 단차가 좀 클 경우에는 낙차가 좀 크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석에 탔을 때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뭐 소재 고급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러운 트림이에요. 펠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도 고급스러운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급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이 루프라이너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루프라이너도 지금 약간 베이지 컬러예요. 밝은 거의 화이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여성분들께서 이 신형 산타페를 타셔도 화사해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핸들 가죽의 느낌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수입차 중에서도 벤츠를 타보면 벤츠 핸들 가죽이 진짜 이 부들부들하고 좋거든요, 촉감이.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신형 산타페 핸들 촉감이 타자마자 와, 핸들 촉감 너무 좋은데? 라고 느꼈을 정도고, 뭐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사실 수입차에서 이 정도 가죽 소재와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느끼려면 거의 8천만 원 이상은 줘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8천만 원에서 1억짜리 수입차는 구매를 해야 이 정도의 인테리어 퀄리티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산타페는 그 정도 가격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소재나 마감의 퀄리티는 정말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스마트해지고 딱 탔을 때 신형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신형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모델의 연비 같은 경우 지금 트릭 컴퓨터상에는 9.8입니다. 지금 거의 계속 고속주행만 하고 있고, 공인 연비가 아마 9.6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인 연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9.8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기통 가솔린 터보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연비다, 좀 더 높은 연비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2.5 터보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하이브리드 못지않은 MV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는 하이브리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소음과 진동, 불쾌함,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2.5 터보 가솔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나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2.5 터보 가솔린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타실 겁니다. 그래서 신형 산타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고속주행의 안정성과 이 미션의 궁합, 미션의 퍼포먼스가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타시더라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정숙하다, 이 생긴 디자인에 비해서는 꽤나 정숙한 인테리어를 제공해준다라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보다 길이도 길어지고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졌음에도 제 생각에 운동 성능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게중심도 되게 낮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형 산타페를 타보니까 너무 칭찬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타면서는 크게 단점 못 느꼈는데 뭐 굳이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브레이크의 담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출력이 281마력의 토크 43.0이거든요 그리고 미션 반응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좋고 속도가 또 빨리 올라갑니다. 미션 체결감이 좋아서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데, 그에 반해서 브레이크의 응답성은 그렇게 민첩하지 않고 좀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리는 성능에 비해서 이 제동 성능이 조금 아쉽다. 이게 5대5로 균등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 가속 성능, 주행 성능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제동 성능이 좀 더 밑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뭐 8단 습식 DCT의 내구성, 이런 부분 굳이 뭐 지금 제가 느낀 건 아니고 굳이 제가 실제로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8단 습식 DCT의 내구성이라든지, 항상 현대기아 자동차들에게 따라오는 리콜 이슈라든지 뭐 내구성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오너, 구매 예정자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주행 성능 부분, 일단 오늘 제가 느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산타페를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차에 대해서 뭐 브리핑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업무용 폰까지 가져와서 지금 2개를 충전하고 있는데, 2개 다 충전이 잘 됩니다. 사용하기에도 위치가 아주 적절해 가지고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양문형 이 센터 콘솔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린다 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시승기 리뷰에 이어서요, 다음 리뷰로는 내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시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랑 신형 산타페 비교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